여러분,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지금 온타리오에서 신축 주택을 사게 되면 HST 13%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하는 이런 내용으로 설명드렸었죠. 그 영상을 올리고 나서 또 다른 질문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들도 진짜 되는 건가요? 광고에 나온 가격 그대로 믿어도 되는 건가요? 이거 아직 법도 아닌데 계약해도 되나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이 관련 세미나에 직접 참석하고 또 더 확인했습니다. 변호사 자료도 받아보고 또 빌드업계 실무도 확인해서 한 번 더 보충 설명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지난 영상이 이 큰 그림을 설명한 기본편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영상은 실제로 계약하고 클로징을 할 때 놓치면 안 되는 보충편입니다. 혹시 지난 영상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은 먼저 보고 오시면 오늘 내용이 훨씬 더 잘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보신 분들은 오늘 영상에서 이건 지난 영상에서는 없던 내용인데 하는 포인트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오늘 딱 3가지를 보충하겠습니다. 첫째, 누가 진짜 대상이 되는지. 둘째, 기존 리베이트와 First Time Home Buyer의 혜택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셋째로, 이 계약서랑 클로징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생기는지. 이 3가지만 제대로 잡으셔도 이 정책을 훨씬 현실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린 큰 방향 자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시 살펴보면 신축 시장이 너무 얼어붙었고 정부가 공급과 건설 경기를 살리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신축 주택 HST 부담을 줄여주는 강한 카드를 꺼냈고, 특히 1밀리언에서 1.5밀리언 구간이 굉장히 강한 혜택 구간이었다는 것을 이미 큰 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세미나 참석 이후 느낀 것은 이 정책은 진짜 뉴스 헤드라인처럼 이 신축 사면 세금 안 낸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누가 사느냐, 또 개인명이냐, 법인명이냐, 실거주냐냐, 아니 임대 목적이냐, 또 계약서에 리베이트가 어떤 전제로 들어가 있느냐, 이런 디테일이 엄청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난 영상이 큰 기회가 올 수 있겠구나를 설명한 영상이었다고 한다면 오늘은요, 그 기회가 아무한테나 똑같이 오는 건 아닙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영상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투자 목적도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말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미나 자료를 보면서 이거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드려야겠다고 느꼈습니다. 핵심은요, 이번 Expanded HST 리베이트는요, 바이어가 individual, 즉 개인이어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요, 개인 명의로 신축주택을 사는 경우,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사는 경우, 또는 개인 명의로 사서 Residential Rental Property, 다시 말해서 주거용 임대 목적으로 두는 경우, 이런 케이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이 코퍼레이션, 법인이나 이 법인 명의 구매는 안 된다. 또 파트너십도 안 된다. 이 상업용도 당연히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는 투자자인데요, 그럼 당연히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원래 법인으로 몇 채씩 매입하는 구조인데요, 이런 분들은 헤드라인만 보고 접근하시면 안 되고 이 구조 자체를 다시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 영상에 투자자도 가능하다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개인 명의로 신축을 매수하고 또 용도가 Residential Rental Property인 경우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왜냐하면 이 투자 목적이라고 해도 명의 구조 하나 때문에 이 혜택 가능 여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말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 바로 First Time Home Buyer 혜택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간단히 언급은 했는데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 이름으로 집이 없었으면 첫 집 구매자 아닌가요? 직관적으로는 그렇게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조건은 그것보다
더 까다롭습니다. First time home buyer rebate는 대체로 이런 조건을 봅니다. 먼저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또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어야 하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본인뿐 아니라 이 배우자나 또 커먼러 파트너까지 포함해서 일정 기간 동안, 보통 5년인데요. 이 자기가 소유한 집에 프라이머리 레지던스로 거주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한번 멈칫하십니다. 아니, 배우자 것도 보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심지어 이건 캐나다 안에 있는 집만 보는 게 아니라 캐나다 밖에 해외 주택 이력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캐나다에서 집을 산 적이 없어요, 이 한 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배우자 명의로 집이 있었는지, 또 공동 명의였었는지, 또 그 집에 실제로 살았었는지, 해외에서 소유했던 집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 꼼꼼히 봐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irst Time Home Buyer 혜택은 막연하게 처음 집을 사는 느낌이니까 되겠지,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본인 상황을 디테일하게 점검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분이 미국이나 한국에서 집을 소유했던 적이 있다면, 또는 공동 소유로 어디 한 곳에라도 거주했다면 이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집 구매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자격이 없네요, 이런 일이 클로징 직전에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충드릴 게 이 기간 조건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계약 시점 위주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케이,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 사이에 계약하면 되는 거네, 이렇게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보다 더 길게 봐야 합니다. 정리해보면은 계약은 정해진 기간 안에 체결돼야 하고, 또 공사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반드시 시작돼야 하고, 또 Substantial Completion도 2031년 12월 31일 정해진 기간 안에 되어야 하고, 특히 Residential Rental Property는 Completion 기준이 2029년 12월 31일로 좀 더 빠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 제도는 단순히 나 오늘 계약서 썼어요, 끝,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계약한 프로젝트가 실제로 정부가 정한 일정 안에 공사 시작도 하고 또 완성도 해야 되는 요건을 맞출 수 있는 구조입니다. 결국은 빌더 선택이 더 중요하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 일정이 불안한지, 실제로 진행 가능성이 높은지, 이 뒤로 밀릴 리스크는 없는지, 이런 걸 같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리베이트는 단순히 가격만 좋은 프로젝트가 아니라 일정 리스크까지 같이 봐야 하는 정책이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미나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실무적으로 중요하다고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리베이트 하면 내가 일단 돈 내고 나중에 정부에 신청해서 돌려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신축 거래에서는 보통 어사인먼트 투 빌더 구조가 많이 나옵니다. 이걸 쉽게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구매자가 나는 이 리베이트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취지의 서류에다가 서명을 하고 관련 CRA 양식도 작성을 하고, 그 리베이트 받을 권리를 빌더에게 넘기면 이 빌더가 그 금액을 클로징 정산표, 다시 말해서 Statement of Adjustment에서 크레딧처럼 반영해주는 구조가 흔합니다. 그러면은 바이어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마치 가격에서 그만큼 빠진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실제로는 자격이 안 되면, 또 빌더가 내 자격을 의심하게 되면, 또 클로징 시점에 이 제도가 아직 완전히 시행이 안 됐으면, 나중에 CRA가 이건 안 됩니다 라고 판단하면, 이런 상황들입니다. 단순 뉴스 기사에서는 안 나오지만 이 실제 거래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누가 그 금액을 부담하느냐, 어떻게 정산하느냐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단순히 얼마나 아끼나 이 질문만 하면 안 되고, 그 절감액이 어떤 전제 조건으로 클로징에 반영이 되느냐, 이런 걸 같이 보셔야 합니다. 이건 진짜 뉴스 기사만 보고는 잘 안 보이는 부분입니다.
이 연장선에서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빌더들이 이 Expanded HST 리베이트를 반영해서 가격을 마케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예를 들면 리베이트를 이미 반영한 가격처럼 보이게 하거나 또 실질 부담이 이 정도입니다 라고 광고를 하거나 심지어는 이 세금 부담이 없음처럼 아주 강하게 홍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비자 입장에서 진짜 중요한 건 이 광고 문구가 아니라 그 가격이 어떤 전제를 깔고 있는 가격이냐가, 예를 들어 이 가격은 이 리베이트가 100% 적용된다는 가정으로 나온 가격인가, 아니면 만약 내 자격이 안 되면 차액은 누가 내는가, 법안 통과가 늦어지면 클로징 때 어떻게 처리되는가, 또 계약서에 리베이트 관련 조항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가, 이걸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광고 보고 생각보다 싼데 하고 바로 움직이시면 안 되고, 이 반드시 이 계약서상의 리베이트 조항, 정산 구조, 바이어 일리저빌리티 관련 문구 이런 걸 같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광고 가격보다는 이 계약서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난 영상에서도 강조드렸지만 오늘 한 번 더 분명히 말씀드려 볼게요. 이번 Extended HST 리베이트는 방향은 굉장히 강력하고 또 시장에서도 기대도 상당히 크지만 아직 입법 절차와 실무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정부 쪽 절차로 빌 927은 세컨드 리딩 중이라고 하고, 연방정부 쪽 절차로 C26으로 이것도 세컨드 리딩으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CRA 양식 업데이트도 같은 행정적인 정리도 필요합니다. 이 세 단계를 다 통과해야 현장에서 완전히 작동하는 겁니다. 물론 정부가 경제적으로 절실한 상황이라서 이 통과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이걸 기회로 보는 건 맞는데 이미 내 통장에 들어온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책 기대감만 보고 무리해서 이 계약에 들어갔다간 나중에 일정이 꼬이거나 또 자격 이슈가 생기거나 또 실행이 늦어지면 그 리스크는 고스란히 바이어가 떠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그럼 위험한 거 아닌가 싶으실 거예요. 근데 위험한 게 아니라 알아야 할 게 많다는 겁니다. 이 다음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보충 영상의 핵심을 정말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첫째, 지난 영상의 큰 방향은 맞습니다. 이 정책은 분명 시장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강한 카드입니다. 둘째로, 그런데 실제 적용은 훨씬 더 디테일합니다. 특히 투자 목적이라면 이 개인 명의인지 그리고 레지던셜 렌털 프로퍼티인지를 정확히 봐야 합니다. 셋째는 first time 바이어 혜택은 생각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이 배우자, 또 커먼러 파트너, 심지어 해외 이력까지 같이 봐야 할 수 있습니다. 넷째, 가장 중요한 건 이 계약서, 또 빌더의 정산 방식, 클로징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은 뉴스 기사로 이해하는 정책이 아니라 실제로는 계약서로 확인해야 하는 정책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지난 영상이 왜 이 정책이 나왔고 시장에 어떤 기회가 생길 수 있는지를 설명한 영상이었다면, 오늘 영상은 그래서 실제로 어디를 조심해서 봐야 하는지를 설명한 보충편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주제는 법안 진행 상황이나 CRA 양식, 또 빌더 계약 구조에 따라서 계속 업데이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 지금 신축을 보고 계시거나 영상 내용 궁금한 것이 있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요. 이 댓글이나 다이렉트 메일, 카톡으로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준에서 현실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전 부동산 정보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